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입장에서 여기 한 약 100문제가 좀 안 돼요. 95문제인데 테마별로 정리하고 핵심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먼저 1번 문제 보세요. 등기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대장과 등기부와의 관계에서 이원적 공시 방법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가면 여기 뭐가 있다? 있는 대장이 있다. 이 대장에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를 한번 뭐 한다 해서 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소유자 이걸 한번 이렇게, 이 권리관계죠. 이거 잘못 표시했네.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나눴을 때 이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부동산 표시, 이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먼저 선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부라는 장부가 또 있다. 자,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는 것을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표제부의 사실관계,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 특히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 부동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해야 된다. 항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주고, 이때 여기를 바꾸는 것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자,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 일치를 시켜주면 된다 했고, 권리관계 소유자가 안 맞을 때는 권리관계는 기준이 등기부니까 등기부 대장을 바꿔서 여기를 바꿔서 일치시킨다. 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한다 해서 여기는 변경 바꿔주면 변경 등록,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부동산 표시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 틀린 걸 찾아있는데 4번 질문 보시면 대장의 등록인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한 기준이 된다. 이건 전혀 틀린 소리라고 있죠. 소유자가 변경된 날,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다? 등기부.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등기를 마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지? 등기를 마치면 효력 발생 시기 언제부터? 일주일 남았어. 빨리빨리 얘기해. 등기를 마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어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중에 저장된 때. 그렇죠? 접수한 때라는 건 접수한 날짜에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일자는 어떤 날짜다? 등기 접수일자 기준이야. 그럼 이 등기부 기준으로 어디를 바꾸는 거야? 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된 날,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 질문 다 맞지가 않습니다. 즉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이 대장, 요걸 기준, 이게 주어잖아. 이것은 등기부의 원인 일자를 정리한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어떤 날이냐? 등기 접수일자. 이 날을 기준으로서 뭘 정리한다고? 대장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권리관계니까 등기부가 기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일자도 이 원인일자는 등기에서 원인일자는 계약일자를 말하는 거야. 소유권 변동일자는 등기 접수일자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특히 3번 지문과 5번 지문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3번 지문이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5번 지문처럼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그거 보시면 등기 분류 중에서는 특히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 내지 방식에 따른 분류 잘 봐야 돼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기입등기 남겨야 됩니다. 기입등기 세 가지. 어떤 거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한다.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걸 일치시켜준 제도입니다. 변경 등기는, 자,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변경 등기는 일부 불일치인데 어떻다고 이게 후발적 사유로 일부 일치. 경정 등기는 역시 일부 불일치인데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인데 원시 후발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전부인데 이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을 때 하는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등기사항, 이 등기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 말소일 때 회복하는 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됐어요. 자,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 간단한 거 자주 나오죠. 형식 내지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이것은 등기 형식 독립된 번호가 있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에서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어느 경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가 있다고 해서 둘 다 가능하다.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거 또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 경우에 따라 둘 다 되는 거,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 했죠. 특히 예외인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항상 부기등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환매특약 등기, 권리질권 설정이라든가 또는 등기명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등등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둘 다 하는 게 이게 시험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 둘 다 가능한 5가지 기억하라. 5가지. 이게 뭐였어요? 첫째,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 뭘 가지고 따졌어요? 거기 내용을 잘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말소회복 등,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지상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짜 들어간 게 있다겠지? 어떤 거? 가등기는 무엇을 결정한다? 본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부기등기. 즉 전세권 가압류는 뭐냐? 부기등기. 소유권 가압류는 뭐냐? 주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 형식 중에서 이거 5가지, 즉 둘 다 가는 걸 잘 기억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따른 분류를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 문제는 부기등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고르라 했죠. 그 중에서 부기등기에 의한 것은 박스 안에서, 자,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근상 말소는 주등기. 권리질권 설정, 이게 항상 부기등기죠. 권리질권. 등기명 표시 변경, 부기등기죠. 그다음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고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주등기로 가야 돼요. 그다음 미음에 가등기에 대한 거니까 이건 부기등기. 즉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다음 대직권 등기는 항상 주등기고,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 권리 변경 등기는 이게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권리 변경 등기. 예?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권리 변경. 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서 무엇 때문에 자꾸 착각하냐면, 권리 변경 등기는, 자, 여기서 권리 변경 등기는 이것은, 자, 원칙이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알았어요? 근데 권리 변경 등기 하려고 봤더니 등기상 이해관계에 존재한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야. 근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야. 이 말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 자체가 없으면 원래 부기등기야. 근데 이해관계 있는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야. 요 말을 착각 많이 해요. 즉 이해관계 없는 경우에 권리 변경 등기하고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는 경우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 없으니까 뭐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그 다음 전전세권,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으니까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읒번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권리소멸 약정 등기, 각종 특약 등기는 뭐다? 특약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환매특약, 권리소멸 약정이라든가 공유물 불분할 특약상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로 하는 것 제가 체크해드린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에 3번에는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사항 관련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등기사항은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각하사유 중에 29세 2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자, 각하해야 되는데 간과해서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중에선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 그래서 등기할 물건은 몇 개라겠어요? 이거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몇 개? 2개라겠죠? 어떤 거? 토지와 건물밖에 없습니다. 등기할 권리는 몇 개라겠어요? 8개죠.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여기 소유권 관련돼서 환매권이나 신탁 등기는 다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거 조심하시고 권리질권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은 6가지가 있다 했어요. 6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보존 등기 같은 보존이라든가 이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변경이라든가 처분 제한이라든가 소멸 이렇게 6가지 모습이 있어요. 특히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되고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 있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등기할 물건 중에서 특히 토지는 공유 수면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고 또 특히 주의할 게 하천부지,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등기가 되지만 용익권에 대한 제한, 용익권 등기할 수 없다. 즉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기 못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용익권 등기 못한다. 저당권 같은 건 돼요. 조심하시고 건물 중에서는 사이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외기분단성, 즉 이것은 지붕이나 벽이라든가 기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지붕이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의 풀장이라는 것은 건물로서 등기 못하는 것이고 벽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주유소 캐노피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벽이 없지만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방형 축사 조심하라 했죠.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됐으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건물 같은 건 정착이 안 됐어. 그렇지만 정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그러면 컨테이너를 땅에 고착을 시켰다. 그럼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는 반영구성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용도성. 그래서 모델하우스, 즉 보여주는 집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요 권리나 권리 변동에 대해서 일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일부. 전부는 당연히 일부 문제. 그래서 일부에서 부동산의 일부냐, 부동산의 특정 일부냐, 그 다음에 권리 일부냐. 이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다? 이걸 지분이라고 했어요. 지분.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가시적이므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설정할 수 있지만 권리 일부는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할 수 없지만 권리 일부는 지분은 당연하게 이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합필 제한, 합병 제한으로 연결된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부에 대해 성립될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이느냐 사용승인이 되더라. 그러나 여기 권리 일부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이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이것은 민법 186조나 187조를 얘기하는 거야. 물권 변동.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절차 문제와 연결됩니다. 즉 이것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등기하여야 생기느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로 하는 경우. 등기 없이 생기는 게 보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민법 187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문제와 이 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4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거?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은 상속 등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등기 절차는 신청 중에서도 단독 신청. 경매도 역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등기 절차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수용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고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한다? 수용, 단독 신청. 관공서일 땐 촉탁하죠. 이런 식으로 각 등기 물권 변동과 등기 절차 이걸 서로 간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기타 법률 규정 중에 혼동 같은 거. 혼동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귀속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 소멸. 187조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이렇게 각 등기 절차와 물권 변동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 키포인트, 그 내용만 정확하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문제 3번 독립하여 등기할 수상을 모두 골라봐라. 물건 중에 등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됩니까? 거기서 자,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근데 뭐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주선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안 되고, 주수 캐노피 안 되고, 옥외 풀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되죠. 그 다음에 하천 구성한 토지 이거 되죠. 그래서 그 물건 중에서는 지금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 개방형 축사, 하천 부지, 이건 등기사항이 됩니다. 근데 권리 중에서는 채권 담보권이나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이 두 가지 되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이게 권리질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질권. 그래서 요거는 금년 법무사 문제 나왔던 것 끝에 저당권 채권에 대한 근질권 등기할 수 있다.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리 중에서 가능한 것은 채권 담보권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두 가지 가능하고, 권리 변동 중에서는 자, 상속인이 지분만 상등이 안 된다고 했지. 지분만 보존등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분만 가등기 얘기한 본등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포괄 수중자 중 일부 지분만 이전 등기도 되고, 전원이 전원명에 대한 거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중에서는 지분만 본등기와 포괄 수중자가 지분만 이전 등기,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기 가능한 권리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번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4개, 2개, 2개 해서 8개. 그 다음 등기 효력에 대해서는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데, 물권 변동적 효력이나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같은 거라겠죠.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 특히 추정적 효력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는 동순별접,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즉 대지권에 대한 등기소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 접수번호, 이걸 순위번호를 바꾸면 다 틀려요. 접수번호에 해야 한다. 이거 꼭 조심하시고, 추정적 효력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부동산 표시, 표지에부에는 추정력이 없고, 표지에부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다? 대장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그럼 대장에는 추정력이 있느냐? 추정력이 없죠. 왜? 대장은 권리관계를 공시한 장부가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입증은 상대방이 지고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가 진다. 상대방이라는 것은 등기된 자의 상대방, 부정하는 자라는 것은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주장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권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원고라는 것은 소송상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그래요. 민사소송에서 다 같은 얘기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을 주고,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된 명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 판례까지 정리해 줬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4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밑줄 치고, 가등기는 종국등기 아니라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 예비등기이기 때문에 종국등기에 인정되는 추정력이 여기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하면 뒤에 추정력이 없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가압류등기도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고 가압류도 다 되는 거예요. 이전성을 전제로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 같은 개념을 하겠죠.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이전 가등기도 되는 것이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건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그 다음 경매기입 등기 전부 다 담보 설정이 됐으니까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전성을 전제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도 하나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 관련해서 특히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원칙의 완화 문제, 즉 중간생략,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즉 원칙적으로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구별해야 되지만, 만약에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해준다. 이게 바로 판례가 인정한 원칙의 완화예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합의가 없어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지. 허가구역 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청구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하라고 했어. 그 다음 등기원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것은 민법상 은닉행위 문제인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원인만 허위로 썼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즉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전제가 거의 한 90%가 맞습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런데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유효가 안 되는 게 뭐야? 지금 방금 얘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또 어떤 거? 관할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나 이런 것들은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건 29조 1525 위반에 대해서. 그 다음 무효등기 유형에 대해서는 갑군할구,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가능하고, 이해관계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멸실건물 등기 유형입니다.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다, 신축 건물에 등기부를 쓸 수 없다 했지. 자, 이 내용. 그래서 5번이 바로 요 유효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5번 문제 보면 옳은 것을 찾으라겠죠. 실체적 거래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로 해서 유용하라 합의했다면 등기 유효하다. 저당권 등기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멸실건물은 절대 유용할 수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갑소의 미등기 부동산 의리매수 을명으로 보존 등기했다. 이게 뭐라? 모두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니까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도에서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판례가. 자, 판례에 따를 때 다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리을번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자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쳐서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가등기와 달리 담보가등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하였으나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이것도 원인을 허위로 썼으니까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15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죠. 그럼 뒤에 무효를 차지해야 돼. 근데 유효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2개만이 맞습니다. 2개 옳은 거. 자, 기억하고 또 지금 뭐 리을, 기억과 리을 2개만 맞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분 건물 등기부야. 일반 토지 건물 등기부 낼 게 없어요. 표제부가 꼴고 이거 뭐 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구분 건물에서 왜 문제되느냐? 구분 건물은 일동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등기부 편성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등기 기록은 바로 일동 표제부와 각각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꼴을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하지만, 단 구분 건물에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즉 등기부를 공개할 때의 1등기 기록은 또 달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록인 표제부 꼴구를 한 개의 등기로 본다. 즉 해당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일동 전체 표제부와 해당, 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그 다음에 장부 공개에 대해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도 되고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정보나 부속서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즉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똑같아요. 부속서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해관계인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또 무엇만 되느냐? 등기상 증명서는 없고 열람만 돼. 열람도 인터넷은 안 돼. 직접 출석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는 총 5가지인데 전부 증명서가 2가지, 일부 증명서가 3가지가 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신탁원부나 공단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예요. 근데 이거는 신청한 사람만 발급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줘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겁니다. 자, 6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5번, 자, 4번이죠.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등기 마찬가지로 을규에
주등기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담보가등기는 어디에 기록한다? 갑구에 기록해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즉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해 준 거니까 가등기가 갑구로 가는 겁니다. 다만 5번도 주의해야 돼.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에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 처분 제한의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 다른데,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이므로 갑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가처분은 갑구에 기록하고, 만약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전 권리라면 이건 을구에 갑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가등기는 해당 권리에 따라 지상권 가등기 을구, 소유권 가등기 갑구, 해당 권리에 따라 가는 거예요.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 가는 거죠. 특히 5번 같은 건 처분금지 가처분이므로 특히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거니까 갑구로 간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지상권이 그냥 을구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개시 4가지가 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4가지 어디냐 주의하라 했죠. 특히 촉탁 등기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촉탁 등기 중에 수업시간 얘기 중에 뭐가 있었죠?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라고? 명령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다. 그 다음에 신청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게 뭐야? 가등기 가처분명령. 가등기 가처분명령 한 단어 기억하겠지?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단독신청. 가등기 가처분명령. 이건 단독신청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신청 중에서 의무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표제부의 등기는 1개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가면 소유권 이전 등인 60일 이내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때 쌍무계약,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지급일인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증여 같은 것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한 날이가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 60일 이내.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보존 등기를 직권한 특수한 경우가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보존 등기 직권한 특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직권하고,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경정 등기를 직권하고, 그다음 말소등기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관할 위반,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 즉 29조 1호 2호 위반,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즉 직권으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했고, 말소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한 제3자의 권리 등기 직권을 말소합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를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죠. 기타 요역 지지역권 등기나 대직권 뜻의 등기 다 직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 개시 중에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4가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전부 다 잘못되면 다 29조 이후로 각하하는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거 가압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이 가압류는 촉탁 등기인데, 자 신청인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였다. 가압류는 신청한 등기 아니란 말이야. 촉탁 등기지. 이거 각하됩니다. 등기하더라도 뭐야, 당연무효 등기입니다. 29조 2호 위반이니까. 나중에 문제 각하 사유에 다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 7번 문제 봐서 직권한 등기 아닌 걸 찾아봐라. 직권한 등기 정답은 5번이죠. 매각. 매각이 뭐야?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경매입니다. 경매에 따른 등기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촉탁 등기야. 법원 촉탁. 그 다음 8번은 특별조치법상 등기 시점 의무 문제. 아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의무가 며칠이라고? 60일. 그래서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부동산 등기법상은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1개월이지만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의무는 60일 이내 신청. 60일. 만약 위반하면 토지 건물, 여기는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모두 과태료,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다 나온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만 과태료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위반했을 때 이건 토지의 경우도 과태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매매 같은 경우 쌍무계약이죠. 매매 언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언제라고? 잔금지급일.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거 편무계약, 증여는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위반하면 과태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있어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 없어요? 원칙 없다 했지. 예외 의무가 있습니다.
60년에 신청해야 돼. 언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래서 건물 신축했을 때 A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의무가 없어. 이걸 팔아먹으면 의무가 나와. 뭐부터 해야 돼? 보존등기부터. 이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두 가지 나눴었죠. 건물이 완성되어 있다. 즉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완성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해야 돼? 완성되어 있었던 경우. 언제부터? 건물이 완성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언제부터 보존등기 신청해야 돼? 예? 일주일 남았어. 언제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만약 지금 5월 10일 날 건물 완성했어. 지금 10월 10일 날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어. 보존등기는 언제부터 해야 돼? 이미 지나갔는데 언제? 요 날부터. 이 날이 뭐야?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체결을 요 날부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안 되고 미완성 상태야.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 지금 짓고 있는 상태야. 언제 완성될지 몰라. 오늘 매매계약 체결했어. 언제부터? 예?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완성되겠죠. 언젠가. 요 기산일 주의하라고 얘기해줬죠. 이 기산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게 특별조치법에 가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럼 요건 이렇게 매매를 하면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가. 여기서 을의 다시 벽에 또 전매까지 해버렸어.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한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나가는 이런 문제 생기면 이게 특별조치법상 여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무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는 기준이 있다. 기준일. 항상 제 기준일. 요 기준이 뭐야 이게 기준일. 요 기준일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기준이 요거예요. 이거. 요런 날들. 즉 매매라면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증여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되는데, 자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하고 나서 등기 전에 잔금 지급하고 등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당사 지위를 이전한 계약 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렇게 갑이 을에게, 을이 벽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 1번, 2번 있을 때 요 1번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만 돼. 의무가 다 나와 이때는. 1번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 병에게 전매해야 돼.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이전에 잔금 지급 전에 잔금하기 전에도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즉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 잔금 지급 전에 특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하면 반드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부터 신청 의무가 나와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여기는 의무가 없다는 거야. 즉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전체 묶어서 얘기하면. 자, 그래서 8번에 보면은 옳은 걸 찾으라 했잖아요. 다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갑이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를 체결했다. 이게 언제야?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 완성되어 있을 때 보존 등기 의무가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갑은 보존 등기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죠.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를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자 이건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를 체결한 갑이 병에게 매매하려면 언제? 잔금 지급 전에, 이때 잔금 지급 전에 매매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먼저 체결된 게 뭐예요? 이거 을과의 매매계약, 여기에 따라 등기를 먼저 신청하란 말이에요. 병과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을과의 매매계약에 관련된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3번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인 지위, 이게 바로 매수인 지위전 계약이 뭐예요? 이거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 이때는 의무가 없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것이고, 4번은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토지 인도받은 날이나, 증여는 뭐라고 써요? 증여. 이 증여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을의 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여기 잔금 지급하고 나서, 이렇게 지급하고 나서 기준이 이후에 벽에 그 토지를 매도한다. 바로 소유권 일어나면 먼저 체결된 계약이었다. 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한 병에 그 토지를 매도하면 갑은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요것만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매 시 등기 신청 의무에 대해서 여기 한 번 더 나가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특별조치법에 대한 의무, 토지 건물 묻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내보면 틀리는 게 어떤 경우도 많이 틀리냐면, 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의 경우 과태료가 없다? 그러면 또 틀려. 왜? 이건 특별조치법은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과태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는 어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하면 1개월 이내 표제부, 즉 부동산 표시 변경,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1개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 토지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있고 건물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지적에서 등기 촉탁 제도 때문에 토지경 과태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과태료 액수도 크고 산출된 세액 5배의 과태료고, 이건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과태료 있는 거예요. 특별조치법상은.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의무, 이것과 구별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 요 등기법상 의무와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의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구별하는 문제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특히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된다는 것. 다만 법인 아닌, 즉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고, 대리로 할 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어느 등기소나 상관이 없다. 전국 모든 등기소가 다 전자신청 등기 지정됐기 때문에 등기 직접 나가야 돼요. 이때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장은 직접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횟수 제한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자신청에서는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 정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면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즉, 자, 비법인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 의무했을 때 당사자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당사 적격 문제는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특히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중에 공법인이 아닌 읍이나 면, 그 다음 각급 학교, 민법상 조합, 정지조건서를 취하는 판례에 따를 때 태아 문제, 그 다음에 서울특별사고대책본부라든가 대한민국 재앙경우의 지부는 독립된 법인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법인 사단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기시정 적격 관련 문제에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물어보는 건데 10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1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기 명 등기할 수 있죠. 뭐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국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은 아무도 안 돼요. 국립이든 사립이든 안 됩니다. 사립은 재단법인 앞으로, 국립은 국가명으로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이건 특수법인체입니다. 법인이므로 당연히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조합원 합의등기는 민법상 조합에서 그래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앞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의등기한다 있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적법 신청 의무를 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이라도 등기 신청을 능력을 갖는다. 즉 자연이면 당사자격이 다 있습니다. 즉 자연이면 능력에 제한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채무담보로해서 갑이 을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권리적 의무자는 갑을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지. 제3자에 불과한 겁니다.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 시 등기소 제공할 정보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특히 종중 같은 경우에 법인한 사단이 의무자일 때 주의할 서류, 권리자일 때 주의할 서류, 이거 좀 기록해야 되겠죠. 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권리자일 때, 의무자일 때 중에서 권리자일 때는 특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내야 됩니다. 의무자일 때는 특히 인감증명 문제와 등기필 정보 문제, 이게 문제돼요. 사원총회에서 인감증명 문제와 사원총회에서 이게 종원총회 결의서죠. 총유 부동산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자, 인감은 대표자 인감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 종원, 사원총회 결의서라는 거. 총유 부동산 처분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자일 때 필요한 서류. 의무자. 그래서 11번에 2번 보시면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가 아니고 의무자일 때. 의무자라는 건 종중 땅 팔아먹을 때. 살 땐 필요 없어. 팔아먹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자, 공동신청을 전제해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 나오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는 특히 등기 진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 절차법상 개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뭐냐? 이건 등기 진정성 문제. 등기 진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그래서 의무자 진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다. 여기서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이 나오는 건 다 의무자와 관련된 의무자와. 그리고 공동신청이 아닌 등기를 우리가 단독신청이고, 원래 단독신청이라는 것은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다.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 권리자 판단할 때 설정 등기할 때는 자, 권리자는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설정과 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당사시효 같은 게 변경 등기 중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당권에서 채무자를 변경하는 거죠. 이것은 물적 담보 영향이 없죠. 이런 것은 설정시와 당사가 똑같아요. 근데 이 설정시와 반대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소시. 말소시. 이 설정과 반대로 하는 건 말소입니다. 그래서 말소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지위가 서로 바뀐다. 말소할 때는 권자가 의무자고 해당 권리 설정자가 권리자. 그리고 이 말소와 같이 가는 것이 금액을 감액 등기하거나 기간을 단축시키는 변경 등기할 때, 이런 것은 말소시와 당사시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전세금 증액할 땐 누가 의무자냐?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을 감액할 땐 누가 의무자냐? 전세권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했던 내용을 다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보면 답은 다음 중 갑이 의무자 아닌 경우를 찾아봐라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2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의 보존등기를 격려하자 갑이 을명의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한 게, 이것은 주의할 게, 보존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야. 보존등기를 단독신청이므로 보존등기는 말소하더라도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고? 공동신청에서. 공동신청. 그리고 특히 이제 4번 같이 갑을 공동부동산이 갑 단독명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을이 협조를 받아 을이 갑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갑을 공동명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일부 말소 및 소유권 경정등기라고 했지. 즉 이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 권리 경정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요 갑을 건물 신축한 상태에서, 자, 이분의 집을 지는 갑이 자기 앞으로만 단독 보존등기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갑은 소유권이 혼자 다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 갑이 가지고 있는데 요 2분의 1은 을 거예요. 이 전체가 자기 거로 해서 놨으니까 요것만큼 잘못됐지. 이걸 일부가 효력이 없다.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는 무효. 근데 무효의 등기는 원래 말소 등기하는데, 말소 등기는 반드시 전부를 말소할 때만 말소 등기합니다. 일부란 말이 나오면 이건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밖에 없다겠지. 변경 등기는 무슨 사유로? 후발적 사유로.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를 지. 지금 을이 2분의 1 집을 취득한 것은 등기하고 나서 취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사유니까 이건 경정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부 말소 의미를 갖지만 형식은 경정 등기 형식을 갖는다.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부기 등기라고 하시고, 1번
소유권 경정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2분의 1 줄어드니까 얘가 의무자, 을은 2분의 1 들어가니까 얘가 권자돼서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등기필정 볼 때 권자를 추가시키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정할 때 등기필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권리 경정 등기물로 공동신청을 하고 요 부기 등기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일부 말씀이 소유권 경정. 그래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이 줄어들어서 얘는 여전히 의무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단독신청의 특례 중에 판결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판결. 단독신청한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판결이다. 확정된 이행판결이야. 따라서 다른 판결은 단독으로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즉 이행판결은 아니지만 각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행판결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이 누구냐? 승소한 자만, 즉 패소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하므로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고,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대유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자, 등기 원인 일자는 주문을 보면 알지만 주문에 명시 안 됐으면 판결 선고일자라는 거, 이행판결의 경우 주의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아니라 선고일자. 이행판결의 경우에 원인 일자 기재가 주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선고일자를 써준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경우 그 확정 시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즉 이것은 등기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행판결은 확정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즉 확정되었다는 건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이 안 된 가집행, 이런 부터 가집행, 이게 붙어있으면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된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송달증명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기타 단독 신청한 것 중에서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치는 부분 다 알아들어야 있지.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로 될 자, 보존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인, 그 다음에 상속이나 법이나 병이나 기타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포괄승계,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전형적인 게 뭐냐? 회사 분할 있어. 분할. 합병포괄 분할도 단독 신청인데, 다만 분할은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한 경우가 단독 신청이에요.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하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 법무사 문제이기 때문에. 분할의 경우는 분할 전 법인이 소멸했을 땐 단독이에요. 근데 존속하면 이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상속과 같이 보려면, 법인의 합병 같이 볼 때는 이것은 분할이 여기에 들어갔지만, 단독 신청할 경우라는 것은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판결 방금 전에 봤고, 그 다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 명의자, 해당 권리 용어를 조심하시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기타 맨 밑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기타 말소 등기 중에서, 자, 권리 소멸 약정이 있을 때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 말소 단독 신청, 혼동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땐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을 말소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단독 신청. 이렇게 보시고,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판결의 소유권자 등기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머지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판결의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주문에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아까 뭐라 했지? 판결 선고일자를 쓰라고 했지. 송달일자 아니고 선고일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행 판결 가집행에 붙어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된 이행 판결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3번 판결에서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 필요 없다 했지? 확정 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4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은 형성 판결입니다. 즉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 등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4번만 옳은 겁니다. 5번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4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옳게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첫째, 보증이 말소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이 가등기 신청 단독 신청. 그다음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건 혼도에 따른 거니까 단독 신청. 그다음 보고할 유증 나오면 다 공동이죠. 특정, 보고할 묻지 않고 유증은 모두 공동 신청이에요. 리얼은 공동 신청. 그다음에 판결했다 이전 등기 말소, 이게 이행 판결이므로 단독 신청. 그다음
대입번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이전 등인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했죠. 그 다음 15세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을 소멸했을 때 이것은 권리 소멸 약정이 있을 때라 했죠.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했어요. 그냥 가압류 등기 말소는 촉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의 유증은 공동 신청이고 가압류는 촉탁으로 말소하므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은 지금 리을과 이응 두 가지가 단독 신청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정신없이 빠르지? 예, 지금 여러분이 요 핵심 키 포인트 내용을 딱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뭔지 알아들으면 이제 합격권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요 키 포인트 내용만 딱 정리해서 여기 뭐가 논점이 되는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